기초적인 리스트 사용 방법과 포이치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란 크기가 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 크기 배열로 보면 됩니다. 배열은 처음 생성될 때 크기 이상으로 만들 수 없는 반면에 리스트는 실행하고 나서 원소 개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변수를 선언하고 리스트가 원소들을 받을 수 있는 객체를 생성해서 리스트 내에 있는 각 원소들을 읽거나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리스트는 원소의 내용을 범용 타입으로 인자를 받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선언하는 방법이 리스트라는 명 다음에 범용 타입으로 쓸 타입 인자 값을 써줍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적어줍니다. 가령 정수 타입의 원소를 받는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스트 다음에 브래킷을 써주고 int라고 정수형을 써줍니다. 그리고 병수형을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int 리스트라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은 리스트 공간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주소가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리스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명 다음에 할당문으로 new list 그리고 원소 타입을 적어주고 constructor를 호출하게 되는 건데요. 생성자. 가령 위에도 정의한 int 리스트인 경우는 정수형으로 list int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게 되면 int 리스트는 정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원소가 그림은 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수 선언과 객체 생성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이 문법과 밑에 이 문법을 합치면 되는데요. 리스트 다음에 탑을 적어주고 변수명 다음에 new list type 그리고 괄호를 열어두면 리스트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그 주소값을 여기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list int list는 new list int 이렇게 해주면 원소가 0개인 리스트 객체를 생성하고 그 주소를 가르치게 됩니다. 리스트 안에 있는 각 원소는 리스트 명 다음에 대괄호를 열고 색인을 써주면 됩니다. 배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법을 씁니다. 그래서 int list 그리고 브래킷 안에 0을 써주면 첫 번째 원소에다가 1을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배열인지 리스트인지는 이거 정의한 타입을 살펴봐야 알 수 있겠죠. 즉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으면 int list이고 int 대괄호를 열고 닫으면 배열이 되는 것이죠. 색인은 배열과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 int 리스트 안에 현재 5개의 정수가 들어가 있다면 int 리스트에 0 그러면 3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int 리스트에 2를 쓰게 되면 16의 값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리스트는 동적으로 원소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스트도 결국 객체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명 다음에 점을 찍고 add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인자로 우리가 넣고 싶은 원소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앞에서 정의했던 int 리스트인 경우에는 정수형이기 때문에 int list.add 그리고 정수형 인자를 원소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리스트 안에 인자로 들어온 이 값을 제일 뒤에 추가하게 됩니다. add가 제일 뒤에 추가한다면 임의의 위치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리스트명 다음에 닷을 한 뒤 insert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데요. 위치값과 원소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가령 int list.inst 하고 인자로 1,2로 하면 인덱스가 1인 위치, 인덱스는 0부터 시작되니까 두 번째 위치죠. 거기에 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리스트 상태가 이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0번째는 3, 1번째는 4, 2번째는 16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int list.insert 1을 하게 되면 이 1번 위치에 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위치에 2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인덱스 값이 1인 거에 4가 됐지만 이 자리에 새로운 객체가 들어왔으니까 밀려서 2번 인덱스의 4로 바뀌게 됩니다. 리스트에서 원소를 삭제하기 위한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리스트명 .remove 하고 인자로 원소를 주어지게 되면 이 리스트에서 이 해당되는 원소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원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거할 게 있어서 제거를 하면 결과값으로 true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불리인으로 그 결과값을 받게 만들고 만약에 원소가 없으면 false가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앞에 있었던 int 리스트에 remove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인자를 10을 주게 되면 10을 찾아서 지웁니다. 성공을 하면 is success가 true가 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false가 돌아오게 됩니다. 리스트 명에 remove at 멤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인자로 주는 것이 색인입니다. int list.remove at 2라고 하게 되면 2번 인덱스의 객체를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nt list가 이와 같이 0, 1, 2 3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remove at 2를 하게 되면 2번 인덱스인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지우기 위해서는 리스트명 .clear라고 해주면 모든 원소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모두 지우기 등등 여러가지 리무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만 다뤘습니다. 리스트 안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어떤 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트의 원소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리스트명 .count를 하게 되면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돌려주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열을 쓸 때는 개수를 구할 때 length를 쓰고 리스트일 때는 count를 쓰게 됩니다. 이름을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스크립트에 int list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3개를 넣었죠. 0, 2, 2 그리고 int list.remove 2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이 객체를 지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우게 되고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출력하기 위해서 루프를 돕니다. 이때 루프를 돌 때 i가 int array.count보다 작은 동안 계속 돌게 만듭니다. 이런 식의 코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모든 원소를 출력하게 되죠. 이외에서는 이게 삭제됐으니까 이것과 이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리스트를 사용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obj array를 만듭니다. 이 obj array는 리스트인데 타입이 game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game 오브젝트라고 선언을 하고 오른쪽에는 리스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new list game object 생성자 부분을 실행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리스트 게임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제 원소는 0개가 들어있는 거죠. 업데이트 함수에서 키보드 A를 받으면 새로운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obj 리스트에다가 add해서 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A를 2번 딱딱 치면 2개의 게임 오브젝트가 새로 생성되어서 이 리스트에 그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C를 누르게 되면 게임 객체들을 전체를 삭제하게 됩니다. 근데 코드를 잘 보시면 먼저 리스트 안에 있는 게임 객체들을 하나씩 디스트로이 이용해서 삭제를 합니다. 전체를 삭제하기 위해서 변수 i를 0으로 놓고 이 i가 obj array의 count보다 작은 동안 그러면 전체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i가 0이면 첫 번째 거, i가 1이면 두 번째 거 게임 객체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 객체를 삭제하면 되는데 굳이 obj array i에다가 null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넣는 이유는 유니티는 게임 객체에 대한 참조를 내부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편집기에서 가지고 있다든지 내부 로직에 의해서 가지고 되는데 null을 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오류가 가끔 나오게 됩니다. 버그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이 코드에서 null을 넣어주면 내부 참조가 해제돼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디스트로이와 같이 삭제를 하면 그 주소 값에다가 null을 넣어주는 방식을 권장을 합니다. 게임 객체를 다 삭제했으면 마지막으로 그 리스트에 주소록이 들어있죠. 그 주소록을 클리어해서 다 지우게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신에서 빈 게임 객체를 만들고 이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테스트 스크립트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작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테스트 스크립트는 obj array가 비어 있습니다. 키보드 A를 누르면 새로운 게임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들어갔죠?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C키를 눌러서 리스트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게임 객체 2개가 사라지고 리스트가 empty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논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게임 객체를 지우고 게임 객체 주소록에 있는 주소를 삭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죠.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A를 2번 누르고 2개가 생겼죠? C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죠. A, C. 지금 방금 문제가 생겼죠. 4개를 지금 생성했는데, 그리고 C를 눌렀는데 보시면 포즈를 하고 보이시나요? 오류가 떴죠. 아까 처음에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도 하는데, 이 에러 메시지를 잘 보면 유니티 편집기에 UI 엘리먼트가 뭔가 어쨌든 디스플레이 할 때 업데이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편집기 내에서 계정창에 있는 게임 객체들에 대한 참조를 뭔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게 하려면 이 obj 어레이에 있는 이 포인트 값이 항상 명확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명확하다는 뜻은 게임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를 가르치고, 만약에 그 게임 객체가 사라졌으면 null이라고 넣어서 그 주소가 사라졌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코드를 다시 넣어주면 저장을 하고 null로 넣어주죠. 수정된 상태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한 여러 번 해볼게요. C, C.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항상 디스토리 하고 나면 그 주소는 null로 넣어주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만약에 삭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를 하지 않으면 게임 객체는 지우지 않고 이 목록만 지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obj 어레이를 보시면 AA 하면 2개가 생겼죠. 근데 C를 하게 되면 이 목록은 사라집니다. 목록은 사라졌죠. 하지만 이 게임 객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이런 차이점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for each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for each 문은 리스트나 배열의 원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입니다. 문법은 for each라고 쓰고 리스트나 배열의 원소들이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소 타입을 적고 내부에서 사용될 변수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in이라고 쓴 다음에 리스트명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for each int a in int list라고 하면 int list라고 되어 있는 배열이나 리스트로부터 한 개씩 엘리먼트를 꺼내옵니다. 그 엘리먼트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a라고 부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 sum은 sum 더하기 a 그러면 처음에 반복할 때 3개가 들어있다면 첫 번째 게 a로 들어가고, 두 번째 게 a로 들어가고, 세 번째 게 a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for each 문을 쓰게 되면 코드가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예를 좀 더 살펴보면 지금 이에는 string array와 string list가 있습니다. string array에 원소를 김, 박, 리 3개를 줍니다. 배열 안에 숫자를 생략하면 이 원소의 개수만큼 넣어줍니다. 그래서 3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string 3 이렇게 하는 거랑 비워주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원소로 초기화를 시켜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string list는 string 타입의 리스트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조금 길게 제가 썼죠. system.collections.generic.list. 사실 리스트는 여기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유는 이런 것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편의상 제공을 해준 것이고, 우리가 이걸 빼게 되면 이렇게 전체 풀네임을 다 써줘야 되는 것이죠. 자, 스타트를 하게 되면 김, 박, 리를 리스트에 넣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찍어 보는데 이 2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있는 포문에서 스트링 어레이를 찍습니다. 밑에 있는 for each 문도 스트링 어레이 내용을 찍습니다. 둘의 출력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포문은 i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거 루프를 반복을 스트링 어레이의 랭스만큼 하게 만들었고, 밑에는 for each 문을 써서 좀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위와 아래를 비교해 보면 밑에가 코드가 훨씬 더 짧고 간결하죠? 이런 장점 때문에 for each 문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for each 문은 어레이에 쓸 수도 있고 리스트에 쓸 수도 있고 문법은 동일합니다. 요약입니다. 리스트는 동일 타입 다수를 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배열과 달리 리스트는 생성한 후에 원소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선언하는 방법,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